안녕하세요. 데일리식의 김민호 기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에 대한 이해를 돕고 떻게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강연은 키사 미래정책연구실의 최영준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이번 그 가이드라인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아닙니다. 네네. 간단하게 이번 가이드라인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소개 간단하게 듣고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의 경우 이제 가계정통부 주도로 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하고 산학연 전문가로 모인 제로 트러스트 포럼에서 한국 제로 트러스트 포럼을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이제 뭐 가계정통부 저희가 이제 서포트를 하면서 이제 산학연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을 모아서 올해 7월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 팀장님 강연을 듣고요. 그 강연 중간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강연 끝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최영준입니다. 제가 발표드린 내용은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으로 바라본 제로 트러스트 구현 전략인데, 지난 7월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7월에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많이 보여주신 만큼, 뭐 궁금한 부분도 있고, 시장의 오해도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최근 뭐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뭐 오해와 진실 그리고 가이드라인 1.0이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고 오프라인으로만 뵀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웨비나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목차를 보시게 되면은 저희 이제 뭐 왜 제로 트러스트가 주목받고 있는지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제로 트러스트에 주목받는 이유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어떤 오해가 있는지 중심으로 이야기 들으면서 가이드라인 내용 간략히 소개 드리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제로 트러스트가 주목받는가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경계 기반의 보안이 지금 다 무너지는 경계 체계에 대한 경계 기반의 보안 체계가 무너지면서 경계 기반의 보안을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비대면이나 디지털이 확산되고 있고 새로운 보안 위협들이 늘어나고 있고 정보보호 산업도 최근에 이제 뭐 국가 안보와 같이 맞물려서 사이버 보안이라는 보안 산업 육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바일 사물 인터넷 기기가 계속 확산되면서 재택 원격 근무를 하면서 기존의 경계 기반의 보안 모델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공항에 가서 보안 검색대를 거치면 이제 오프라인 기반의 이제 모여 있는 뭐 보안 위주의 보안 경계 모델이 이제 많이 나왔다고 하면은 현재면 원격 근무나 재택 근무 뭐 다양한 곳에서 연결하는 부분이 늘어나면서 비대면 환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랩서스 해킹의 사례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기존의 이제 공격 방식이 아니라, 고도화된 공격이 들어오면서 보다 정교한 보안 체계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랩서스 공격에 대한 이슈랑, 뭐, 콜로니얼 이제 파이프라인 랜섬웨어 공격, 뭐, 공급망 공격에 대한 부분들도 늘어나고 있고, 랩서스 공격에 대해서는 추후 이제 소개 드리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가 주목받는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ICT 보안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하단에 있었던 뭐 기기들만 있었다면 새로운 기기들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고 있고 이거를 경계 기반으로 보안을 지켜왔었는데 이 경계를 지키는 것들이 아니라 이 경계 기반 밖의 기기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계 기반 밖의 기기들이 늘어나면서 따라 이 경계 외에 대한 공격을 막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경계 기반 안에 있는 사용자에 대한 피싱이나 자격 증명에 대한 도용으로 인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 사고를 통해서 접속되는 부분들은 지금 막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실질적으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철학이긴 하나 2004년에 제리코 포럼에서 최초로 이제 나왔던 부분이고 이 초록색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네트워크 기반의 이제 보안을
점점 이제 발전시켜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최근에 이제 다양한 이제 CAR 같은 이제 다양한 네트워크 부분의 보안이 진화하고 있고, 그 아래쪽에 죄송합니다. 이게 위에 이제 식별자에 대한 부분이 지금 보안이 증가하고 있고, 아래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포레스트 코인이나 비욘드, 구글의 비욘드 골프처럼 이제 네트워크 기반의 보안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제로 트러스트 아이디어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좀 더 세밀한 인증 체계를 도입하고 보호 대상을 어떻게 분리하고 보호할 것이냐, 그리고 접근 요구 사항을 조금 더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제어하는 최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보안 체계의 필요성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동향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최초 이제 포레스트 리서치에서 이제 뭐 탈경계화 개념으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개념이 나왔고, 구글의 비욘드 코프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실증 사업들이 진행된 바가 있고, 2020년에 미국에 있는 니스트에서 그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리스트 800-207이라는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미국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도입에는 뭐 DoD, 이제 미국의 연방정부나 이제 국방부 외에도 뭐 구글이나 MS, 팔로알토, 시스코 아카마이 등 다양한 기업들에서도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살짝 보시게 되면은 보안이 이제 기존에 뭐 조금씩 점진적인 개선을 해왔다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보안 자체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담한 변화와 상당한 투자를 통해서 기존의 점진적인 보안 개선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바라보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에는 이제 뭐 웹 3.0과 같이 되게 철학적인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안에 대한 철학을 가져갈 것이냐의 얘기고, 웹 3.0도 뭐 블록체인이 하나의 기술이 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뭐 사용자한테 보상을 돌려줄 것이냐, 그리고 데이터 주권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뭐 이런 다양한 철학들이 웹 3.0 안에 포함되어 있듯이 제로 트러스트도 조금 더 보안을 어떻게 가져가야지 완벽한 보안 체계를 가져가기 위해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듯이 제로 트러스트를 살 수 있어요? 제로 트러스트는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다가가면서 뭐 다양한 제품들이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은 뭐 제로 트러스트 제품을 하나를 구입함으로써 우리 회사는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을 해서 이제 보안이 좀 더 강화됐어요, 이런 얘기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제로 트러스트의 오해와 이해, 그쪽 얘기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내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제로 트러스트는 무엇인지는 대충은 알겠어요. 근데 제로 트러스트는 도대체 철학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거죠?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는 왜 도입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도입을 막상 하려다 보니 무엇을 도입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요 다음 장표부터 한 10페이지에 맞춰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로 트러스트 오해와 이해의 첫 번째 편으로는 제로 트러스트 기술 솔루션이 지금 많이 시장에 과장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제로 트러스트는 뭐 테이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팔려고 하는 너무 시장적인 의미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고, 제로 트러스트라는 철학을 뭔가 중시하기보다는 우리는 제로 트러스트가 도입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제품 솔루션을 팔기 위한 과장된 홍보로 너무 제로 트러스트가 지금 시장의 가열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철학을 만족하는 기술을 모두 갖추면은 우리는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면은 보안은 무조건 완벽해지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는데, 제로 트러스트라는 것은 점점 보안과 서비스의 진화는 어차피 창과 방패와 같은 존재라서 결국 해커들의 방법은 계속 진화될 것이고, 제로 트러스트 철학을 도입하면서 점점 보안에 대한
구멍들을 점점 막아가면서 세밀화하는 부분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완화하는 수단이고 제로 트러스트가 모든 보안 위험이나 공격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자체가 근본적인 취약점을 갖는다는 건 아니고, 하지만 그 어떻게 구현해서 어떠한 성숙도 단계에 있냐에 따라서 보안 취약점을 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를 우리는 도입을 했기 때문에 보안에 안전하다, 이러한 생각은 약간 버리시면서 제로 트러스트 도입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뭐 이제 모든 사이버 위협을 제거할 거라고 가정하지 않고 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는 최근에 너무 많은 보안 기술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최근 기술을 그냥 도입해서 빠른 시기에 구현하면은 이거는 바로 끝날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인 어려움들도 있고 기존에 있는 레거시 시스템들이 구현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연동해 갈 거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현재 베스트 프랙티스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수준의 제로 트러스트를 성공적으로 구현 운영을 하려면은 좀 베스트 프랙티스 모델들에 대한 내가 이렇게 구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점차 나오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방향성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제로 트러스트를 그렇게 짧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입에 대해 이거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미국 국방부 로드맵에서도 2032년까지 제로스트 구현을 얘기하고 있고, 뭐 나스닥 보고서에서도 수년 수십 년의 여정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트너나 미국 연방정부 담당자,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빠른 시기에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할 수는 없고, 이거를 길게 우리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보안 철학을 가져갈 것이냐, 긴 여정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도입을 하려면 기존에 보안 솔루션들도 많고 너무 많은 서버들을 도입해 놨는데 이거 돈을 또 투자해야 될까요? 뭐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로 트러스트는 기존의 레거시 기술이나 시스템 솔루션에서도 제로 트러스트 철학을 담아 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거시 시스템을 다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좋은 솔루션과 기술들을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하면서 어떻게 연동을 시키고 어떻게 보안을 강화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훨씬 더 유용할 것이고, 기술 적용에 대한 부작용이 적고 결과 예측이 쉬운 레거시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는 방안이 나중에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는 기술 솔루션 도입으로만 완성되는가? 그것도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보안에 대한 철학이기 때문에 보안은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뭐 거기서 뭐 회사의 직원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임직원들이 훨씬 더 불편의 요소들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문화적 채택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에 대한 보안에 강화된 부분을 이용자 편의성을 위해서 어떻게 편의성도 고려하면서 보안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지, 문화적인 서로만의 문화적 채택이나 지원들도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도입이 이제 VPN이나 직원들의 불편을 완전히 해소해 줄 것인가? 직원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겠죠. 이제 어느 정도 VPN에 대한 접속에 대한 뭐 그것도 있겠지만은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보안성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 대한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은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 중에 중요한 데이터들은 어떤 게 있고 좀 덜 중요한 데이터는 어떻게 있고 이런 것들을 레벨링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실 거고요. 사용자들이나 단말이 원내에 있는 기간 내에 있는 장비들은 얼마나 있고 기간 내에서 접속되는 장비들은 어떻게 되고 이분들의 인증 체계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망 핵심 요소를 뒤에 이제 설명드릴 텐데 도입 단계는 순차적으로 도입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별자 중심으로 우리는 식별자를 어떻게 인증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먼저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을 하고 다음에는 다른 부분으로 확대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요소별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 비즈니스 프로세스부터 어떠한 부서에 먼저 적용을 해서 중요한 정보를 많이 다루고 있는 부서의 워크 프로세스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개선을 하면서 보안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그거를 시범 적용하면서 점차 확대하는 부분으로 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도입 전략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제로 트러스트 관련 정책 추진 체계는 작년 10월에 한국 제로 트러스트 포럼이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국내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모아서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을 약간 날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7월에 최종적으로 발간을 해서 현재 이제 가기정통부 홈페이지랑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운로드 받아서 많이 보셨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크게 저희는 두 가지 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약본회 같은 경우는 좀 더 쉽게, 조금 더 쉽게 제로 트러스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인부터 전문가까지 쉬운 표현을 쓰려고 노력했고, 왜 제로 트러스트가 필요하고 이 단계들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본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 100여 페이지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는 보안 전략 수립 책임자나 실무자가 어떠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고 어떠한 레퍼런스를 좀 바라볼 수 있는지, 레퍼런스를 참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자체는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 국가별로 이거에 대한 배경이나 철학적인 부분은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문서 등을 최대한 참고했고 기본 철학을 유지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국내 환경을 고려해서 핵심 요소나 도입 참조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봤는데도 너무 상위 수준에서 기술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봐도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으신데 너무 많은 기관에 대한 시스템과 기업들의 시스템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자세히 뭔가 제시를 해주게 되면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반대로 왜곡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상위 수준에서 기술을 하고자 노력을 했던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베스트 프랙티스 모델이 많이 나온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는 게 더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문가들도 보실 수 있도록 상세한 기술보다는 개념에 대한 부분을 넓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작성된 것으로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로 트러스트 개념입니다. 앞에서도 이제 많이 얘기를 드렸지만은 랩서스 사태를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랩서스 사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공격 대상 임직원 계정 정보가 탈취돼서 내부에 침투를 했었고 그래서 내부에 침투한 해커가 내부 네트워크를 이제 권한 상승을 하면서 접근하면서 기밀 데이터들을 획득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생겼습니다. 현재 보안 기술들은 너무도 많은데 왜 이거는 대부분의 대기업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랩서스 사태에 이제 피해 대상이 됐었는데 보안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취된 임직원 계정이 탈취됐을 때는 지금 막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이죠. 그래서 탈취된 임직원 계정에 대해서 해커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회사 관리 자산이 아닌 기기로 기업망에 접근할 때는 막아야 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내부 네트워크를 뭔가 들어와서
뭐 권한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권한 상승에 대해서도 뭐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나 다양한 정책 기술들을 활용해서 권한 상승에 대한 부분도 막아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떠한 사용자의 단말이나 사용자의 계정이나 이런 것도 믿지 말고 계속 검증을 통해서 보안을 강화하는 게 제로 트러스트의 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내부에 침투되면은 뭐 지금 현재 경계 기반의 보안 모델은 이제 내부에 침투되면 다양한 구역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권한 상승을 통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제로 트러스트 뭐 소프트웨어 정의 보안 경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한 기술로도 이 부분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내부에 들어와서 다른 이제 뭐 데이터나 리소스에 접근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어떻게 자원을 분리 보호하고 인증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게 제로 트러스트의 보안 원리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계 기반의 보안 모델과 제로 트러스트의 보안 모델은 이제 기존의 주요 자원이 노출됐던 이제 각종 이제 문제점들을 향후에 내부망 접속 후에도 지속적인 검증을 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나 장비에 대한 허용을 통해서 선 인증 후 접속을 기반으로 접속 요구를 제어함으로써 행적 이동이나 보안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 원칙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뽑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가져가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증 체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내부에 들어와서 어떻게 그 권한들을 분리시킬 것이냐, 주요 자원과 덜 중요한 자원들을 어떻게 분리할 것이냐에 대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 부분은 이제 뭐 SDP라고 부르는 이제 네트워크 기반의 경계 부분도 있고, 그 리스트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로 지금 나타내고 있고, 이게 뭐 특정 사업자나 특허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으며, 이게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가 아니라 이 철학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새로운 기술이나 솔루션도 향후 대체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좌측에 있는 부분은 제로 트러스트의 기본 철학의 6가지를 나타내고 있고, 위에 이제 세 가지 이제 핵심 원칙과 기본 철학 6가지를 매칭해 놓은 부분이 이제 매칭된 숫자라고 하시면 숫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로 트러스트의 접근 제어 원리를 보시게 되면은, 제로 트러스트는 제어 영역과 제어 영역과 데이터 영역으로 나누어지고 있고요. 제어 영역과 데이터 영역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지점에 이제 PDP가 있고, 정책을 시행하는 지점에 PEP가 있습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요 제어 영역과 데이터 영역의 이 경계는 어떻게 보면은 정책 결정 지점에서 항상 이제 어떠한 정책들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신뢰도 평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리소스에 접근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게 해주고, 이 정책 관리자에 대해서 이 정책 시행 지점에 정책을 내려줘서 이거를 통과시킬 건지 말 것인지 항상 통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접근 주체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이 정책 시행 지점이 저희가 공항에서 보안 검색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통과하기, 다음 기업 리소스에 뭐 중요 리소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책 시행 지점에서 이 사람이 통과해도 되는지 한 번의 검증을 거치게 되고, 이 검증에 대한 부분은 정책 결정 지점에 대한 통제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뭐 프로세스를 진행할지 리퓨즈 시킬지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책 결정 지점에는 상당히 많은 판단용 데이터들이 수집이 돼서 많은 빅데이터 기반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이 정책 결정을 해주게 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 요소와 이제 성숙도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상단에 있듯이 뭐 포레스터나 뭐 미국의 C사, DoD, 뭐 쌉 같은 이제 여러 가지 SAP 같은 이제 회사에서
핵심 요소들을 다양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7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5종에 대한 핵심 요소를 얘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이제 뭐 기준을 가지고서 핵심 요소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여기서 통합할 부분들은 통합을 하고 뭔가 국내 금융망이나 우리나라만의 이제 공공 클라우드 보안 인증 기준 뭐 이런 것들, 국가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더 한국에 적합한 부분으로 해서 뭐 6가지의 핵심 기술로 저희는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그리고 응용 및 워크로드, 시스템, 뭐 네트워크, 기기 및 엔드포인트, 식별자 신원으로 되어 있는데, 외국에 있는 이제 핵심 요소에서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이제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던 우리나라 시스템만의 이제 뭐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핵심 요소로 구분해서 핵심 요소를 6종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이 6종의 핵심 요소들은 성숙도 모델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성숙도 모델도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C사, DoD 등에서 다양한 단계로 이렇게 성숙도 모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성숙도 모델은 제로 트러스트가 최초에 도입되기 전의 모습에서 중간 과정에서 어떻게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가져갈지, 그리고 이제 최적화 과정은 최종적으로 제로 트러스트가 완벽한 철학이 보안이 구현됐던 부분을 이제 최적화로 볼 수 있는데, 이 3가지의 기준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를 이제 좀 얘기를 드리면은, 간단한 예로 뭐 식별자에 대한 신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뭐 핵심 요소 한 가지로 뽑았을 때, 기존 수준과 이제 향상 수준, 최적화 수준으로 나눠서 식별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인증은 어떻게 가져가 발전시켜 나갈 건지, 위험도 평가는 어떻게 하지, RMF 기반으로 했을 때 최초에 있는 결정보다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건지, 그리고 자동화나 통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가져갈 건지, 핵심 요소별로 다양한 구성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도 단계별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냐, 이것을 고민하는 부분이 성숙도 모델이 되겠고, 성숙도 모델을 기반으로 우리 기관이, 우리 회사가 10년 뒤에, 5년 뒤에, 짧게는 3년 뒤에, 1년, 2년 뒤에는 어느 모습까지 가져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이 성숙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도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최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시간과 예산이 막대하게 투자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레거시 시스템을 잘 활용한다면은 뭐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아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제로 트러스트를 뭐 컨설팅을 받아서 뭐 3년에서 5년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충분한 검토가 먼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관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고, 뭐 단말은 어떻게 가져가고, 우리의 보안 정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서 도입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도입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앞에 나왔던 6종의 핵심 요소와 3단계의 성숙도 모델을 참고해서 그 부분들을 기반으로 로드맵을 세우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요 성숙도 모델은 여기서 요약본에서는 상세한 내용보다는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고, 상세 내용은 가이드라인 전체본을 보시면은 각종 이제 핵심 요소별로 성숙도 단계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저희가 레퍼런스 모델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도입을 위해서는 이제 최초 이제 접근 주체에 대한 평가나 자산, 비즈니스 프로세스나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충분한 도입 절차에 대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들을 계획하고 설계하면서 이 니스트에서 제공하는 이제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단계와 이제 같이 접목해서 도입 단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구현을 하고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가는, 뭐 아까 최초에 이야기 드렸던 뭐 일부 부서에만 먼저 적용을 하실 수도 있고, 일부 항목에만 먼저 적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인증에 대한 부분을 먼저 우리 기관에서는 강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제 인증에 대한 부분을 점점 발전시키면서 모니터링을 하시고 다음에 인증이 아닌 시스템에 대한 부분의 보안을 강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되게 다양한 방식의 도입 절차들이 도입 절차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다른 것보다는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부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로 트러스트 도입 참조 모델로, 기존에 이제 뭐 도입 전에는 이제 저희가 원격 근무 단말기들이 이 내부망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VPN을 통해서 접속하는 이러한 모습들, VPN이나 VDI를 같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보안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VDI 서버나 VPN 서버를 통과하더라도 이 접속해서 이 안에서 이제 PDP나 PEP에 대한 부분들을 정책 결정 지점과 시행 지점을 두면서 이 안에서 자산이나 리소스에 접근을 했을 때 어떻게 계속 검증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안 강화할 수 있는 거를 시험망 구성 환경으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테스트를 해서 원격 근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 요약본 상세 내용을 보시면은 이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이제 PEP, PDP를 어떻게 구성해서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시험망에서 이런 건 보안이 더 강화, 행적 이동이 불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참조 모델을 간단히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얘기 드리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상의 환경에서 이렇게 시스템을 가져가면은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뭐 가상의 환경에서 진행이 되고, 이제 해외 같은 경우도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카마이나 여러 군데에서 이제 실증 사업들을 하고 계시지만은 현재 뭐 공개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레퍼런스 모델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기정통부에서는 지금 올해 하반기에 SGA 솔루션 컨소시엄 한 곳과 이제 프라이빗 테크놀로지 컨소시엄 두 가지 이제 실증 사업을 선정해서 다양한 환경에 지금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을 하고 있고, 이 구현을 통하고 이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뭐 효과성을 검증을 해서 제로 트러스트를 여러 가지 컨소시엄과 여러 가지 기업들이 모여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모의 해킹을 해봤더니 이런 약점들이 있고 여기서도 뚫리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실 레퍼런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실증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지금 이제 기재부 예산 심의가 끝나고 국회 예산 심의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내년에 가기정통부에서도 이제 실증 사업을 위한 예산을 지금 한 60억 가량 확보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년 실증 사업들을 통해서 점점 많은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이 이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정부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이제 발표됐던 부분이 약간 상위 수준에서 이제 기술된 가이드라인이다 보니까 여전히 어렵다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실증 사례들을 적용을 해서 실제로 해보니 이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아요. 약간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부분으로 가이드라인 1.0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1.0을 고도해 나가면서 이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업그레이드 할지 아니면은 별도의 레퍼런스 모델들이 나올지는 조금 더 협의를 해봐야 되는 수준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35분에 맞춰서 딱 발표를 드렸는데, 다음 발표도 있고 5분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채팅창에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쇼보님께서 제로 트러스트는 제어 영역과 데이터 영역을 구분해 자원에 대한 접근 요구가 있을 때마다 접속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 지점, 그리고 접속을 시행하는 정책 시행 지점을 두고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방식을 위해서 그럼 기존에 사용하는 모든 경기 기반 보안 장비를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장비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라고 이제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정책 결정 지점과 시행 지점에 있어서
지금도 실질적으로 경계 기반의 이제 보안 모델 중에서도 뭐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책을 좀 더 세밀화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뭐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할 수도 있고 네. 뭐 새로운 장비 도입이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건 기업 환경에 따라 너무 틀릴 건데 만약에 이제 중앙 서버에서 정책 결정하는 이제 컨트롤 서버들이 어느 정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기간이라고 하셨을 때는 기존에 있는 정책들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다양한 정책들을 더 추가하시면서 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은 일부 이제 보안 솔루션이나 제품이 구매가 필요하실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많이 틀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연하윤님께서 경계 기반에서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이 적용되면은 보안 담당자의 물리적, 논리적, 관리적 포인트가 확장되는데 인력이나 비용 문제는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인력이나 비용 문제는 상당히 수반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를 자동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더 사람의 이제 공수가 들어가기보다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더 많이 수집하고 그거에 대한 인공지능적 신뢰도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현하는 것이 이제 뭐 인력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네. 실질적으로 뭐 최근 이제 보안 인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어떻게 자동화 시키냐에 따라 그 부분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태권님께서 그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산업별로 보안 체계 가이드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 기사에서 기업을 위한 향후 뭐 지원 방안은 있는지 여쭤보시네요. 일단은 산업별로라기보다는 금융위에서 이제 금융권이 이제 좀 폐쇄적인 망들이 구성되어 네네. 있다 보니 금융위 금감원 주도로 해서 별도로 이제 약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국정원에서 공공정부를 대상으로 현재 가이드라인 작업을 하고 있으시고요. 국정원에서요. 예, 공공 쪽에. 국정원에서 하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뭐 저희와 그 영역을 이제 나누기는 어렵지만은, 네네. 저희는 이제 뭐 현재 있는 뭐 리스트의 문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부분이다 보니까 특정 영역이라기보다는 개념을 쉽게 안내해주는 안내서고, 실질적으로 뭐 공공이나 이런 분야는 좀 더 자세하게, 왜냐하면 특정 영역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고, 저희는 안내서에 가까운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착한아이 님이 제로 트러스트 관련해서 SDP 솔루션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단순하게 제어 정책을 세부적으로 나눠 놓는 걸로만 보이는데 이게 제로 트러스트 개념과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철학은 SDP 기술 하나로 절대 구현될 수는 네. 없는 부분이고, SDP에 대한 뭐 기술 홍보나 이게 지금 많이 되고는 있으나, 그것도 이제 결국은 이제 네트워크에서 못 해주는 부분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경계 보안을 더 강화하는 부분인데, SDP 제품 하나로만 절대 제로 트러스트는 구현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추후에 SDP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나 솔루션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그 앞단에 수많은 뭐 인증에 대한 부분부터 이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이런 기술들이 접목되지 않으면 제로 트러스트 구현은 하나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도입을 위한 세부 절차를 보면 준비, 분류, 선택, 구현, 평가, 인가, 모니터링 단계를 거치는데 이런 절차를 기관에서 단연 계획으로 가져갈 때 1단계로 어느 절차까지 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라고 뭐 하시네요. 일단은 그 위에 있었던 단계들은 그 RMF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단계가 이제 그 6단계, 7단계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제 4가지 단계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단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지금 현재 있는 현황 파악을 하시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현황 파악을 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그쪽까지 디벨롭을 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양재영님께서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적용할 때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보안 장비들과 연계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증 사업으로 아예 새롭게 개발을 해야 되는 거냐?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표준화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네네. 표준에 대한 규격이 다 틀리다 보니까 네. 기업 간에 이제 서로 이제 자신의 제품에 대한 이 월드가든으로 인해서 더 표준화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좀 해소해 나갈지는 추후 계속 고민해야 되는 과제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질문들이 잠깐만요. HYT님께서 개인정보 시스템들은 보안망인 VPN망을 통해서 접속을 해야 되는데 법적 요소인 제로 트러스트에서는 이 부분을 예외 영역으로 보는 건가요? 아닙니다. 질문 법적인 예외는 없고요. 네네. 이 법적인 부분을 준수하면서 음, 어떻게 이제 편의성과 보안을 강화할지에 대한 고민이 제로 트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도입 시 3대 핵심 원칙인 인증 체계 강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스페어 정의 경계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중에 필요한 것만 해도 제로 트러스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로 트러스트는 철학이다 보니까 이 철학을 하기 위해선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된 부분이 당연히 그 제로 트러스트에 가까워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한 가지를 구현했다고 이건 뭐 제로 트러스트가 아니냐 맞냐 이거에 대한 판단보다는 이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기 위해선 이 세 가지 핵심 원칙들이 다 반영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델을 보면 핵심 요소가 7종부터 5종까지 다양한데 가이드라인 1.0에서는 몇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어떤 것인가요? 저희는 이제 외국 사례는 이제 7종에서 5종으로 있고 한국은 이제 기업망 환경에 적합한 6종의 이제 핵심 요소를 제시하고 있고요. 네. 이 6종의 핵심 요소는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기보다는 6가지 다 중요한데 회사야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뭐 식별자 인증이 더 필요한 부분이면 식별자 인증에 대한 부분에 더 포인트를 두시거나 뭐 아니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한 기관일 경우는 데이터에 더 포커스를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전사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당사의 현재 수준을 알아야 할 텐데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등 환경도 다양하고 수많은 서비스와 시스템을 모두 대상으로 할 수 없을 것 같고 어떤 유형의 서비스를 우선 수준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면 좋을지 가이드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환경을 파악하면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제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을 하면서 이제 개발자 같은 경우가 이제 7대의 서버를 따로 두고 있었는데 게임마다 7종의 게임마다 다 망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네네. 그거를 이제 보안을 좀 강화하면서 이 사람이 7대의 컴퓨터를 쓰지 않고 한 대의 컴퓨터를 7개에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구현했듯이 회사마다 어느 부분을 가장 먼저 도입해야 될지는 판단의 이슈실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인프라에서 발생했던 뭐 혹시 보안 이슈 사례가 있을까요? 지금은 뭐 제로 트러스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명확하게는 없는 상태고요. 네네. 레퍼런스 모델들이 앞으로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v스페어 외에도 KVM, 도커, 그다음에 쿠버네티스 등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런 질문이 있네요. 제가 명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뭐 기술적인 부분은 솔직히 이게 전 이제 철학적인 부분이고, 네네. 여기에 대한 거는 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추후 나올 수 있는 솔루션이나 서비스는 충분히 있다고 볼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횡적 이동 불가로 보안 강화를 할 때 내부 외부에 모두 적용해야 효과적인지, 그리고 횡적 이동 불가는 내부 사용자에 국한된 내용인 것이라 내부적 보안 강화에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행적 이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리소스에 대한 레벨링이 먼저 중요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자원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만 접속이 가능하고 외부에서는 아예 접속을 차단한다든지, 그리고 이거보다 약간 중요성이 낮아서 외부의 원격 근무자들이나 외부에서 사용이 잦은 리소스의 경우는 그 외부까지 허용을 한다든지, 그거는 이제 서비스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요소들이
고민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리고 국내 금융권, 공공기관, 국가 기반 시설, 대기업, 제조공장 등은 현재 제로 트러스트 적용이 의무인 건가요? 아니요, 지금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이거는 네네.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음, 뭐, 현재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을 도입하라는 게 의무사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없고요. 예. 그리고 박 기장님께서 이번 정권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기반으로 디지털화를 진행 중인데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활용에 일부 충돌이 예상되는데 이런 충돌이나 취약점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충돌이라기보다는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와 이제 가기정통부가 협의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가 이제 제로 트러스트를 확산함에 있어서 가기정통부와 함께 확산함에 있어서 문제되는 이제 규제나 제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같이 고민을 할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추후에 뭐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니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가 개념적인 관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로 트러스트로 분류할 수 있는 보안 기술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좀 들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뭐 솔직히 낙장비를 그냥 지금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같은 경우 뭐 네네. 제로 트러스트 개념이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 뭐 이런 장비들도 있다고 하지만은 네. 네트워크를 액세스하는 거는 보안의 기본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액세스함에 있어서 어떠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네트워크를 액세스하냐에 따라 제로 트러스트가 도입되냐 안 되냐의 문제고, 제로 트러스트 장비라는 게 별도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와 보안 장비들이 제로 트러스트의 요소들로 적용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리 역시 정부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로 트러스트 관점의 적용일까요? 그럼 유사한 다른 기술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기술이라기보다는 이제 관점에서 접근은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네.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공급망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에 있어서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철학을 도입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글로벌한 이슈라고 생각됩니다. 네네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도입한 공공기관이 현재 있는지 궁금하고 키사에서 공공기관이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적용할 때 컨설팅도 해주는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컨설팅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요. 추후에 네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공공기관은 지금 뭐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곳도 있고, 금융사들 중에 일부 도입해서 뭔가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많이 올라왔네요. 클라우드 인프라 간의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 시 해당 구성 요소들에 대한 네트워크 규칙, 방화벽, 정책 구성 등 매번 매뉴얼한 수정이 필요한 환경의 경우에 기사 솔루션이 유용할 것 같은데 AI 머신러닝 등을 통한 커스터마이징 기능은 있는 건가요? 이 이거는 부분은 뭐 제가 답변 드리긴 네네. 뭐하는데, 이제 네. 클라우드 회사들이 클라우드 점점 이제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보안에 대한 부분을 점점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뭐 각 클라우드 관련 뭐 글로벌 회사들도 애저나 아마존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도 이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도입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많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클라우드 회사들도 그 철학이 도입된 보안 이제 시스템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리고 가이드라인 적용 시 개선되는 지점과 도입 사례를 꼭 알려주십시오라는 질문도 올라왔네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안내사다 보니까 네네. 안내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이제 좀 판단해 주시고 도입 사례나 이런 건들 추후에 업데이트해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 실증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몇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실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뭐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직 국회 예산이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서 네네. 그냥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서 이 연말까지 가계정통부와 논의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질문들을 좀 많이 올려주셨는데 이거를 답변을 하면 시간이 아마 오늘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은 혹시 그
팀장님 나중에 댓글창에다가 좀 그러셔도 되고, 네네. 나중에 이제 저 이메일 주소나 이런 것들이 저희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네네네네. 예, 저희한테 이제 궁금하신 부분,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네네.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